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 하면서 행보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정적인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죠. 안철수 하겠습니다. 철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서울시장 낙선 사례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러가겠다가 아니라 물러나 있겠다. 물러나 잠시 있겠다. 네, 물러나 있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에 응하겠다.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면 다시 등판하라는 것으로 알고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저는 2년 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뭐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잠시 뺐다가 이제 다시 상황 봐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뻔한 거. 두 분 다 공이 주식 투자 계속 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주식 하고 계십니까? 조금 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도로긴 도른다. 시기 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 소환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심 키워드는 안철수 하겠다. 다시 기회를 보겠다. 이제 이거죠. 야, 근데 상황상 참 쉽진 않은데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기회가 뭐 올 수 있나요? 어떤가요? 기회가 오면 또 나오나요? 기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은데 하여간 이분은 좀 특색이 있어요. 네. 뭐가 이렇게 화끈하게 뭐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말미가 항상 있어요. 이분이 지금 금과옥처럼 느끼는 게 다당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당제는 가치이거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당제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겠다. 아니 뭐 정치 개혁을 했다는데 다당제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뭐 목숨 걸다는 식으로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안 극중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내가 양쪽에 중간에 서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서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 그렇죠. 그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당제를 지키겠다. 이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새정치를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렇게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도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 얘기도 그렇고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 그 정두원 의원이요. 네. 말은 좀 어눌할지 몰라도 정확합니다. 생각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를 지금 소송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특활비를 지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이다. 이게 조사한 것이 96% 이상으로 제일 높았대요. 여론조사가. 네. 그 이래로 제일 높았대요. 폐지하라. 폐지해라. 근데 저는 완전 폐지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무슨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 사절단이 왔을 때 네. 개인이 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공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꼭 용도에 맞는 거 빼고는 대폭 폐지 내지는 축소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활비가 사실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다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도 국회의원 이제 보좌진들이 한 10명 안팎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것도 현찰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카드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가 이제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많이 뻥튀기가 돼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이번 기회에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전부 다 현실화시켜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활비를 써본 우리 전 국방위원장 정도원 의원. 상임위원장한테 매달 600만 원 줬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현찰을 저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받아본 적은 없고, 뭐 저는 사실 돈 쓰는 거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아, 그랬어요. 밑에서 이제 회계 직원들이 훌륭한 알아서. 상임위원장이셨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썼는지 잘 생활비로 갖다 준 적 없습니까? 아니 저는 돈 어떻게 썼는지 잘 몰라요.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특활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아, 최고위원도 했는데 뭐 아니, 그건 당 최고위원은 그런 게 당직이잖아. 없고. 국회직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은 안 해봤어요. 뭐라도 하나 받았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도 해본 적이 없고 특별위원장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정청래 의원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속빈 강정입니다. 네. 자, 특갈비 폐지 놓고 각 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은 특갈비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우리 정천 의원님 말씀처럼 좀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거의 주제에서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특활비보다는 작은 소소한 거였지만 네. 17대 국회 때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제기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이런 권리들이 많이 사실 사그라들었어요. 아, 예를 들자면 공무상 철도를 탈 경우에는 공짜로 탔어요. 예전에요. 네, 예전에.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무다라는 것을 국회의장한테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만 원 그거 공제 내고 받으려고 말지. 예. 그 뭐 하나.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아마 자기 돈 내고 다 타고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네.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는 건 좋은데 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뭐 국회의원을 해보셨어요. 근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참 뭔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할 때 이제 그 당시는 특활비 정법이라 그랬는데 봉급날 말고 이제 봉급 25일 날 나오면 이게 10일 날 나옵니다. 근데 집에다 안 알리죠. 그리고 이건 이제 월급 같이 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특활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만 뭐 이렇게 욕 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니 근데 입법부가 욕을 더 많이 먹죠. 예. 국회의원이니까요. 네, 그럼요. 대표기도 하고. 대중 정치인이다 보니까 대중에게 욕 먹는 건데 대중에게 욕 먹을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뭐 폐지가 되든 깨끗하게 되든 뭐 개선 그러니까 완전 폐지보다는 네. 대폭 수정 보완. 대폭 수정 보완. 네. 짧게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이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그 소속 인질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례대표 의원들 있잖아요. 이상돈, 박주연, 장정수 의원 당원권을 부여했네요. 이게 이중 당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법에 안 맞죠. 도리에도 안 맞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그 당의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네. 총선 때. 그리고 그 당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제명해주지 않아서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그 당적이면서 다른 당 활동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경우에 안 맞는다 그래요. 경우에 안 맞다. 살면서 경우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지시라고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 정말 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뭐 어쨌든 간에 비례대표 당을 보고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그래서 의원이 원래 원칙대로 네.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에 의해서 정계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4년 전에 총선 때 어느 당 간판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당 간판이 아닌 당으로 좀 옮기려면 그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렵고 난해한 이슈들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 하면서 행보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정적인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죠. 안철수 하겠습니다. 철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서울시장 낙선 사례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러가겠다가 아니라 물러나 있겠다. 물러나 잠시 있겠다. 네, 물러나 있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에 응하겠다.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면 다시 등판하라는 것으로 알고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저는 2년 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뭐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잠시 뺐다가 이제 다시 상황 봐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뻔한 거. 두 분 다 공이 주식 투자는 계속 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주식 하고 계십니까? 조금 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도로긴 도른다. 시기 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 소환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심 키워드는 안철수 하겠다. 다시 기회를 보겠다. 이제 이거죠. 야, 근데 상황상 참 쉽진 않은데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기회가 뭐 올 수 있나요? 어떤가요? 기회가 오면 또 나오나요? 기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은데 하여간 이분은 좀 특색이 있어요. 네. 뭐가 이렇게 화끈하게 뭐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말미가 항상 있어요. 이분이 지금 금과옥처럼 느끼는 게 다당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당제는 가치이거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당제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겠다. 아니 뭐 정치 개혁을 했다는데 다당제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뭐 목숨 걸다는 식으로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안 극중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내가라도 정확합니다. 생각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를 지금 소송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특활비를 지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이다. 이게 조사한 것이 96% 이상으로 제일 높았대요. 여론조사가. 네. 그 이래로 제일 높았대요. 폐지하라. 폐지해라. 근데 저는 완전 폐지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무슨 국회 의장이라든가 국회 사절단이 왔을 때 양쪽에 중간에 서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서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 그렇죠. 그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당제를 지키겠다. 이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새정치를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렇게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도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 얘기도 그렇고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 그 정두원 의원이요. 네. 말은 좀 어눌할지